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서전 그룹에서 나왔던 스터디, 호주에서 나왔던 스터디들이 넌 인피리어티를 페일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경험 있는 의사들이 하면 대부분 나쁘지 않고요. 오픈에 비해서. 실제로 온콜로지 아웃컴 이 스터디도 결국은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죠. 리커런스와 관련해서. 로봇. 로봇 수술에 성질을 할 수 있는 제가 세브란스에 지금 와 있는데 로봇 수술이 갖는 장점 많이 있죠. 예, 자유도가 높고 그래서 아나스모시스가 가능하고 또 제가 볼 때는 결국 미래는 로봇이 되겠죠. 예, 텔레서저리가 결국은 로봇을 통해서 가능할 테니까. 하지만 사실 단점들도 일부 언급이 되죠. 예, 코스트 부분. 또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어시스턴트 디펜던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비교한 여러 스터디들이 발표가 됐죠. 롤라 사실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예서의 베니핏을 보이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 연구가 나오고 나서 로봇 서저리가 NCCN에 들어갔죠. 2018년부터. 국내에서도 두 개의 랜덤 트라이얼이 진행이 됐죠. 예. 최근에 레알 트라이얼이 발표가 됐어요. 중국 애들이 대단하죠. 1000명 이상의 RCT를 벌써 진행을 했고 팀의 퀄리티나 CRM 파지티비티 측면에서 열등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죠. 예. 하지만 롱텀 아웃컴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다만 로봇이 모든 것에서 그럼 수술에서 과연 베네핏을 가질 것이냐, 동등성을 과연 가질 것이냐, 그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비컬 캔서나 블래더 캔서나 이런 부분이죠. 항문을 통해서 MIS를 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싱글 포트가 2009년에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아탈라가 2010년에 발표를 했죠. 저희가 이번에 ICRS 아탈라 불렀는데 일주일 전에 못 오겠다 그랬죠. 약간 좀 무리하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했는데요. 근데 처음 타미스를 발표를 했죠. 뭐 타미스 안 할 이유가 사실 없죠. 로컬 익시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항문에다 기구를 넣고 확대된 뷰를 보면서 하니까 훨씬 더 안전하죠. 다만 제도적으로 한국에서는 타미스와 관련된 기구를 보상받을 수 없게 돼 있죠. 사실 이런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항문에 이 싱글 포트 이걸 집어넣고 타미스, 그러니까 TATME를 할 수도 있죠. 이게 근본적인 장점들을 갖고 있죠. 정확하게 디스탈 리섹션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우려들도 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브리티시 저널 오브 서저리에 발표가 됐고 이 수술을 했더니만 얼리 온셋 멀티포컬한 리커런스 발견한 거죠. 2년 4개월 만에 11.6%의 로컬 리커가 보고가 되면서 약간 우려를 낳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몇 개 랜덤 트라이얼이 괜찮다라는 것을 사실 발표는 했지만 롱텀 아웃컴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칼라 3와 브레카 11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이 결과에 따라서 TTME가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될지 이게 궁금합니다. 3D 라파스코프도 있죠. 로봇만 발전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라파스코프 시스템들도 발전하는 건 맞는 거고요. 이게 오히려 테크놀로지의 발전 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최근에 도입이죠. 그래서 다빈치가 갖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장점들도 있습니다. 3D가. 제가 비디오를 두 개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것 같아서요. 라테랄 로드 다이섹션에 관해서 이제 편집을 지금 용인세브란스에는 이재 교수가 했었는데 이걸 다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나중에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나토미를 좀 보기 편하게 사실 편집을 했는데요. 그냥 뭐 이런 옵슈레이트 에어리어도 있고요. 또 인터널 일리악 베슬들 브랜치 그쪽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나토미가 스트럭처들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유튜브에서 사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라텔로 다이섹션을 우리가 트랜스페리토니알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허니아 수술할 때처럼 익스트라페리토니알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곧 이제 DCR에 퍼블리케이션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예, 요것도 그냥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 넘어가겠습니다. 옵티말한 서지컬 툴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 보면 이 서지컬 이노베이션은 끝없이 계속 돼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모비디티가 아직도 많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아직도 베스트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나 퀀티티 오브 라이프를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만 테크놀로지가 도입되면 일부는 쉽게 만들지만 일부는 어렵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라파스코프이 아직도 문제 있는 건 T4B에 관한 부분이죠. T4B에 관해서 라파스코프나 로봇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로봇이 도입되면서 갖고 잃어버린 또 부분들도 있고 TATME가 도입되면서 잃어버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TATME를 오히려 배와 페리디움 쪽에서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넌센스를 갖고 있죠. 사실은. 여러 가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입될 때는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관한 부분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항문을 보존하게 되면 변 횟수도 많고 또 변의 항문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항문을 보존한 것과 없앤 것, 이 둘을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비교할 때 항상 보존하는 쪽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애는 쪽이 좋다고 나온 연구들도 제법 있었고요. 가장 데피니트한 트라이얼에서 오히려 APR이 좋은 걸로 보고를 했었죠. 일반목에서. 이제 결국 그 부분 때문에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요. 우리가 RCT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항문을 없애는 것과 세이브하는 것은 결국 RCT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메소돌로지를 도입을 하는 거죠.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에서. 그래서 스터디를 2011년부터 16년까지 인로를 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인로를 스터디 3년 팔로우를 끝내고 끝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였고요. 여러 가지 섹슈얼 펑션, 온콜로직 펑션, 온콜로직 아웃컴까지 같이 봤습니다. 342명을 인로를 했고요. 5년간에 분당병원이 제가 PI였기 때문에 뭐 절반 정도를 제가 인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스파이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머큐리2 스터디가 되겠고요. 머큐리2가 처음에 셔터 마우컴을 하나 발표하고 나서 이때 9%의 CRM 파스티브 레이트를 보고를 했었죠. APR은 상당히 좀 높게 보고를 했습니다. 20%에서 CRM 파스티브 레이트를 보고했고요. 아스파이어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스파이어는 SPS가 한 7%, APR이 한 12%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로 렉탈 캔서이기 때문에 조금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스케일에 있어 측면에서 보면 APR보다 좋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온콜로직 아웃컴 보게 되면은 보존한 SPS가 좀 좋은 거로 나왔고요. 주로 스테이지 2, 3에서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팩터들을 어저스트하고 나서는 차이가 없는 거로 나와서 이거는 다른 팩터들 APR이 더 어려운 환자들이 많죠. 패스로직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을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사실은 도와줬었고요. 그래서 퍼블리케이션이 됐습니다. 리미테이션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리미테이션의 대부분은 이게 RCT가 아니라는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가피한 리스크들을 갖게 됐었고요. 제가
사실 힘들게 아스파이어를 했지만 이 non 랜덤 트라이얼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수고는 RCT와 거의 비슷하고요. 결과는 뭐 좋은 논문에 못 가니까 좀 아픔이 있죠. 사실 자마의 리뷰에 들어갔다 사실은 떨어졌는데요. 예, 그런 좀 아픔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퍼스널 오피니언은 APR은 저희가 이 연구는 APR이 우월할 거란 생각을 갖고 사실 시작했던 연구였고요. 다만 그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제 역으로 SPS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의 베니핏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엠티브하게 APR을 하진 말아라라는 결론을 논문에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북미에 계신 선생님들은 프리엠티브하게 APR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살릴 텐데 외국은 제법 많습니다. 외국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건 APR이 훨씬 더 나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측면 수술이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리엠티브하게 APR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는 말아라는 결론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근육을 재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예. 제가 사실 베이직 스터디를 이쪽으로 했고 연수도 이거로 다녀왔습니다. 최근엔 사실은 접었는데요. 쥐에서 근육을 채취해서 머슬드라 스템셀을 뽑아서 그거를 인저리를 준 쥐의 에너스핀터 인젝션하는 연구였죠. 이게 어느 정도 재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봤었고요. 이게 DCR이 나오고 나서 DCR의 에디토리얼이 사실 실렸었죠. 예, 스템셀이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근육을 재생하고 피컬 인컨티넌스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이건 제가 그냥 비스타 카메라로 찍었던 겁니다. 이게 마이오블라스트, 머슬 드라이브 스템셀을 배양을 하다 보면 이들이 퓨전이 일어나고요. 좀 지나면 이렇게 기능까지, 컨트랙션까지 하게 되고요. 예, 이건 넘어가겠고요. 버트하고 란세스 사실은 나왔었죠. 마이오블라스트를 피컬 인컨티넌스 환자의 인젝션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게 나왔고 제법 한 15년 전쯤 나오다가 최근에는 좀 뜸해졌습니다. 이게 인컨티넌스 모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좀 뜸해졌고요. 오히려 크론 스테이지에서의 크론 피슐라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죠. 선생님 그쪽 예, 말고 옆쪽. 선생님 옆쪽. 작은 재생, 아니, 작은 네, 머슬의 재생에서는 도움은 줄 수 있을지언정 커다란 피컬 인컨티넌스와 같은 이런 머슬의 월크가 큰 데서는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셀 세라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증거도 생각을 있는데요? 하면서 어떻게 바이오 얼마큼 더 빨리 스캐폴드를 되겠다. 이용해서 재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제가 연수를 다녀왔죠. 예, 웨크 포레스트에 갔다 왔고요. 그쪽에서 이 신경을 재생하는 쪽도 연구를 좀 많이 했었고요. 또 신경을 트랜스포지션에서 머슬에다 심어주면 거기서 이 신경과 머슬과의 사이에 뉴로머슬의 정션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랬습니다. 또 신경이 짧을 경우에는 이 튜브 안에다가 젤을 담고 머슬에다 심어주면 이 젤 안으로서 이 신경들이 자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능도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완전 신경을 잘라버린 근육이고요. 밑에 쪽은 신경을 트랜스포지션한 근육이죠. 안 하면 그냥 에트로피 돼버리는데 심은 것들은 이렇게 재생이 돼요. 이거는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봤던 건데 이런 엑선들이 자라 들어갑니다. 갭이 있어도 그 갭을 메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은 어느 정도나 펑션의 리커버리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퍼센티지로 보니까 정상 기능의 한 20% 정도 재생이 되더라고요. 20% 재생 가지고 실제 임상에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예, 좀 제가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국내 돌아와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좀 추가로 좀 했었죠. 예,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APR 하고 나서 딱 근육을 밑에 보면
암이 없는 쪽에 보면 이 인터널 스핀터가 익스터널 스핀터가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마이오블라스를 뽑아내고 이것이 둘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봤던 거죠. 많이 다릅니다. 펑션이나 또 스테이닝 된 것들이 다 다르고요. 이게 나중에 근육을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뭔가 포텐셜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실험을 해보고 나서는 여러 가지를 섞어보고 뭐 그로스 팩터도 섞어보고 뭐도 섞어보고 바이오스케벌도 섞어보고 막 해서 해보지만 아직은 잡학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베이직 스터디가 혁명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아직은 임상에 쓰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잠시 접고 있습니다. 옵티멀한 네오즈번 세라피가 무엇이겠느냐 그럼 렉탈 캔서 케모레디오 세라피를 무조건 다 할 거냐 아니면 일부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일 텐데요. 뭐 TNT 아마 학생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알 것 같아요. TNT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와 방사능 치료를 다 해버린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케모세라피를 아예 하지 않는 이런 TNT라는 개념. 2016년에는 옵션으로만 들어가 있었죠. 올해 NCCN에서는 프리퍼드로 들어갔죠. 할 수 있으면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비던스가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됐던 여러 스터디들이 있죠. 대표적인 이제 라피드 트라이얼인데요. 굉장히 심한 환자들이었어요. 라텔로드 가 있는 환자들, T4 이런 환자들에서 쇼코스 헤머레이드 세라피를 하고 키모를 하고 이걸 롱코스하고 비교했죠. 오버럴 서바이벌은 차이가 없는 거로 나오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죠. 로컬리커가 오히려 이 실험군에서 높게 나왔던 거죠. 이게 유일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스터디와 다르게 그 이유는 라피도가 심한 환자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심한 환자들을 했고 또 어스번드 케모세라피를 바이올레이션으로 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TNT란 개념으로 했지만 수술 끝나고 나서 걱정스러우면 어스번드 케모를 했죠. 예, 라피도는 하지 않았고 이제 거기서 로컬리커에 약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즈번트 할 수 있어야죠. 예. 꼭 TNT란 개념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프로디지 23, 예, 뭐 대표적인 트라이얼 프랑스에서 나왔고 폴피리녹스를 썼죠. 프랑스 그룹에서의 연구 때문에 폴피리녹스가 NCCN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옵션이다가 지금은 TNT에서 이렇게 하나의 심한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옵션을 들어갔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하고 싶죠. 이런 연구들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트라이얼이 현재 콘클루드 트라이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솔라가 서울대 그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TV라기 솔라가 경북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 티브락은 쇼코스 RT를 베이스로 하고 있죠. 그래서 컨솔리데이션 키모와 롱코스를 비교하는 거고요. 콘클루드는 롱코스인데 거기에 컨솔리데이션 키모를 비교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콘클루드는 거의 인놀이 다 돼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솔와 티브락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커다란 한계들이 있죠. 티옵 옥살리플라틴을 쓸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비급여라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데 심평원에서 막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을 학회가 바꾸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신청을 해서 내년 초에까지 실제 임상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학회의 목표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써주고 있는데요. 우리 김태현 쌤, 예, 용인 세브라인 쌤은 김태현 쌤 굉장히 애써주고 있죠. TNT 그룹과 스탠더드 케모레디오 세라피를 했던 두 그룹을 비교한 어떤 게 나을 것이냐를 비교한 연구가 있죠. 이게 미국에서의 내셔널 캔서 데이터베이스로 한 건데요. 이건 다 프로텍토미를 했던 환자만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바이어스인데요. 봤더니만 PCR이나 CRM 파지티브 레이트는 좋았어요. 근데 오버럴 서바이벌은 더 나쁘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거는 셀렉션 바이어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TNT가 많이 드러나고 또 반응이 굉장히 좋은 환자들은 와치 앤 웨이트 또는 로컬 익스전을 하게 되죠.
이 연구는 프로텍토미를 했던 환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 셀렉션 바이어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메타 분석을 했던 데서는 다르게 나왔죠. TNT가 나쁘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트라이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RCT가. 거기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TNT는 제가 볼 때는 에비던스 1을 줘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에비던스 1은 아닙니다. NCCN에서. 인민 체크포인트 최근에 빅 이슈죠. 예. MSI 하이에서는 프리퍼드로 바뀌었죠. NCCN 가이드는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NCC 애니쟁 놈은 100%에서 시야를 얻었다. 물론 이제 MSI 하이에서 그런 거고요. MSS에서도 한 30% 정도의 시야를 얻을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 약 쓸 수가 없죠. PD-1 엔티바디를 아직 쓸 수가 없습니다. 스테이지 4에서만 현재 쓸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나마 이것도 많은 진전입니다. 몇 달 전에만 이제 서드라인에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다만 MSI가 병마다 조금 이제 영광이 다를 텐데요. 분당에서 보면은 5%가 안 됩니다.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거죠. 어쨌든 MSI에서는 적극적으로 항문을 보존하기에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오지번트 키모 레디오 세라피를 무조건 다 해야 되느냐, 일부에서는 키모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넌 T4 디지즈에서 옵션으로 들어갔죠. NCCN 4에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가게 됐던 결정적인 에비던스는 프로스펙트 스터디죠. 이게 키모만 했던 환자가 롱코스를 했던 거를 비교를 했던 거고요. 전혀 뒤질 게 없었다는 거죠. 폴폭스, 키모만 했던 그룹이. 그래서 넌 인필하다는 게 증명이 됐고, 아마 상당 부분 우리의 프랙티스를 바꿀 거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전면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거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이게 내년에 저희가 학회에서 바꿔낼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환자들에서 내 어지간한 키모만 할 수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네 번째 주제에 관한 결론은 클리니컬 스테이지, 이런 또 환자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죠. 또 MSI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다. 트리 모델리티 트리트먼트를 다 하는 것, 이것이 스탠더드가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이건 실제로 NCCN 가이드라인에 실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만 한국은 배리어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 배리어는 아마 코레탈뿐만 아니라 HBP 쪽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비급여라도 쓸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게 저희 학회에서의 의견입니다. 근데 문제는 TNT까지는 굉장히 에비던스를 갖고 있지만 이 TNT를 하고 나서의 리스폰스를 평가하고 오관을 어떻게 프리저베이션 할 것이냐, 여기까지 넘어가는 데는 큰 장벽들이 있죠. 실제 의학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리스폰스를 어떻게 정확히 평가할 거냐에 있는 것이죠. 이게 리스폰스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리스폰스와 상관없이 처음에 스테이지를 가지고 치료해라 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심지어 스미스는 엔데믹 에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은 바뀌고 있죠. 리스폰스에 따라서 프랙티스를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대중화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항문에 가까운 렉타 캔서가 있었죠. 케모레디오 세라피 하고 나서 리스폰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레디올로지스트가 T3 엔젤로를 줬죠. 그래서 뭐 APR 해야죠. APR 했더니 CR이 패솔로지 CR이었죠. 좀 우울하죠. 서전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현재 의학적 한계인 거죠. 다른 부분은 굉장히 발전했지만 레디올로지 측면에서 보면은 20년 동안 똑같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레디올로지스트가 찾아낼 수 있는 튜머 10억 개의 암세포 1cm까지가 현재 스레시홀드로 되어 있잖아요. 1cm 이하 이게 이제 클리니컬 CR로 현재 데피니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나의 세포까지 찾고 싶은 건데요. 그게 큰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현재 MRI T2 이미지 이게 거의 대체로 다 의존하고 있죠. 우리가 리스폰스를 평가할 때. 우리는 아직 캔서 스페시픽 이미지를 못 갖고 있죠. 이게 큰 과제고 제가
한 3, 4년 연구를 했었죠. 결국 타겟 엔티즌을 못 찾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예, 결국 이 연구도 접었는데요. 분당에서 과연 YPT01을 예측할 수 있는 팩터들을 봤죠. T 스테이지, 분화도, 그로스 타입 이런 것들이 아주 콜레이션이 잘 되더라고요. 당시 이제 이재 교수와 같이 했었고요. MRI 스테이지를 가지고 YPT01 이게 로컬 익시전까지를 우리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과연 패솔로직 T01을 얼마나 현재 MRI가 찾아낼 수 있느냐를 봤는데 156명 중에 32명밖에 못 찾아내는 거죠. MRI가. 센시티비티가 20%밖에 안 돼요. 80%를 다 놓치는 거죠. 세브란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브란스 이거보다 전 좋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레디올로지스트 스트레스 많이 주는데요. 우리가 YC 스테이지 T01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료할 것이냐가 사실은 큰 관심사죠. 우리 프로이탈 서전들은 이들을 사실은 T1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T1은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그 환자들, 굿 리스폰더를 모두 다 와치앤웨이스로 할지, 와치앤웨이스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15%, 3분의 1 정도의 환자들은 리그로스 하는 거죠. 그럼 이 환자들을 몽땅 다 로컬 익시전을 한다? 로컬 익시전을 하게 되면 이 3분의 1 정도의 환자들을 컴플리션 TME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코레타 서전의 큰 고민거리인데요. MRTRG를 가지고 했었는데도요. 예,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MRTRG를 하면은 센서티브는 약간 높일 수는 있는데요. 파지티브 피트 밸류가 떨어져요. 이거는 우리가 임상에 쓰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MRTRG를 분당에서 쓰지 않고 있고요. 싱글 모달리티 없죠. 여러 가지 막 짬뽕을 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5번째 주제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멀티 디멘셔널 어세스먼트 뭐 당연히 해야 되죠. 현재 영상학적 한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 폴스 네거티브 레이트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것이 큰 고민거리입니다. 20년 동안 답보 상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혁신을 이룰 것이냐가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간 프리저베이션에 관한 부분은 이게 레서 캔서가 있었는데 CCRT 하고 나서 레디올로지스가 T3N 포지티브를 줬어요. 수술하자 그랬더니 환자가 절대 안 하겠다. 이분 나이가 아마 80세가 넘었을 겁니다. 6개월 정도 지났죠. 없어졌어요. 거의 CR이 왔습니다. MR상에서. 현재까지 지금 6년 이상 보고 있는데 NED 상태죠. 환자가 가끔 이렇게 거부를 하고 버텨줘야지 의학도 발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환자가 임상시험을 스스로 해주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와치앤웨이트이 나온 거죠. 결국 그런 환자들을 팔로우하다 보니까 진짜 암이 없어져 버리고 재활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아주 대표적인 인터내셔널 와치앤웨이트 데이터베이스하고 온코레 트라이얼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레지스트리 베이스의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익스피리언스 MDT가 있을 때는 그래, 넌 오퍼러티브 매니지먼트 해라 라는 얘기를 NCCN도 갖고 있고 에스모도 갖고 있죠. 2018년부터 바뀌었습니다. 5년 전부터 바뀌었거든요. 다만 디스턴트 메타가 8%, 9%를 보고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 억셉터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프라 스터디 결과가 롱텀 아웃컴 결과가 발표가 됐죠. 이 오프라 트라이얼은 인덕션 케모와 TNT를 둘 다 TNT 그룹인데 인덕션 케모 한 것과 컨솔 케모 한 거를 비교한 거죠. 디스 프리 서바이벌 레이트 76대 76. 근데 리그로스 레이트가 40%대 27%. 이게 이제 인덕션 케모가 훨씬 더 높게 나왔죠. 컨솔레이션 케모, 케모 레디오 세라피 하고 나서 케모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디즈 프리 서바이벌에서의 요 이벤트는 리그로스를 다 뺀 거예요. 리그로스는 이벤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그로스에서 셀비지가 가능했다 그러면 이벤트에서 뺐습니다. 이게 이제 오건 프리즈웨이션 어댑티드 디즈 프리 서바이벌이라는 개념인데요. 최근에 여러 랜덤 트라이얼이나 이런 데서 이 개념을 쓰려고 그러죠. 리그로스를 이벤트로 쓰면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차이가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의 디즈 프리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게 되면 76%로 나왔죠. 이게 히스토리 컨트롤하고 비교하면은 비슷합니다.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비슷하게 나왔죠. 이게 오버롤 서바이벌로 되면 어떻게 나올지 대단히 우려하고 있죠. 사실은 코레타 서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인터널 마치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본 거는 디스턴트 메타가 더 높아졌죠. 팔로우를 좀 길게 했더니 11% 정도 나왔어요. 그 디스턴트 메타 60%는 로컬 리그로스와 관련돼 있다라고 합니다. 로컬 리그로스를 과연 30% 이상을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나중에 온콜로지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죠. 로컬 익시전에 대해서는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서전 그룹에서 발표를 했죠. 뭐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수술하지 말고 TME 하지 말고 케모 레디오 세라피 하고 나서 로컬 익시전 한번 해보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레카 2에서는 해봤더니 크게 로컬 익시전이 나쁘진 않다. 다만 로컬 익시전 그룹에서 컴플리션 TME가 좀 많았다. 라는 거죠. 패소리직 T2가 나오면은 TME를 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NCCN 가이드라인은 T2에 대한 스탠더드는 TME로 되어 있습니다. T2, N0, 로렉탈 캔서, TME, APR 하라는 거죠. 다만 익스피리언스 MDT가 있는 그룹에서는 좀 더 다른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얼리 렉탈 캔서에서 네오어즈번트를 하고 나서 로컬렉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오 트라이얼 이거는 케모만 한 거예요. 스타트랙은 케모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술만 할 수도 있고 쇼코스, 롱코스 이 세 그룹을 비교하고 있죠. 현재 진행 중인 거고 네오는 나왔죠. 나왔지만 팔로우 기간이 너무 짧죠. 다만 이런 스터디들도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당에서 YP-T2에서 나왔을 때 과연 무조건 TME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봤었고요. 이건 다 TME를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고 전혀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가 없는 환자조차도 12.25%에서 노드메타가 있더라고요. 12.5%. 우리가 억셉터블한 스레셜드를 과연 어디, 커드밸류를 어디까지 잡을 수 있겠느냐. 12.5%의 노드메타면은 이거를 TME를 안 하고 그냥 지켜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는. 분당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암센터나 여러 그룹에서 같이 이 넌 레디칼을 했던 그룹하고 TME를 비교했더니 로컬 페일리어가 당연히 높죠. 넌 레디칼 그룹에서. 다만 오버롤 서바이벌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셀렉티브한 그룹을 대상으로 비교했던 것이 되겠고요. 어쨌든 여섯 번째 주제에 관해서 결론을 내리면 와첸웨이과 TLE의 SFT는 RCT에서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지금 와첸웨이과 관련된 오프라테라이 현재 하나 발표가 되어 있지만 롱텀 아웃컴은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와첸웨이는 3분의 1 정도에서 리그로스가 있고 TLE는 3분의 1에서 컴플리션 TME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현재 큰 고민거리고요. 6개 주제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NCCN의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은 레벨 1이 하나도 없어요. 레벨 1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토막 쪽에서 있는 것 같아요. 게스트 캔서는. HBP에서 레벨 1 에비던스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렉탈은 다 2A예요. 근데 2A를 사실 너무 관대하게 주고 있죠, 사실은. 제가 볼 때 오간 프리즈웨이션에 대한 TA는 TA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3 정도라고 아직 보고 있고요.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스핀터 프리즈베이션에 관한 부분은 1 정도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TNT에 관해서는 레벨 1을 줘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리스폰스 이밸리에이션, 오감 프리저베이션은 여기 큰 과제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이드라인 베이스의 트리트먼트가 모든 환자에서 베네피셜할 거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평균적인 치료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일부 환자에는 함하죠, 사실은. 어떤 일부 환자에서는 가이드라인이 가장 안 좋은 최악의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마다 가장 최선의 치료를 찾아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론이 회색, 가이드라인은 회색, 푸른 생명에 하나밖에 없는 환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건 이제 뭐 파우스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사람들이고요. 박재관 선생님 계시고 또 분당에 같이 계신 선생님들이죠.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조는 사람 있어요. 저인 것 같습니다. 김영원 선생님도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저희 코로렉탈 우리 김도우 교수 있고 또 오은건 교수 있고, 예, 뭐 이재 교수, 예, 예. 우리를 막고 있는 장벽이 대단히 많죠. 우리 자신의 무지도 있지만 또 의학의 한계도 있지만 제도도 있죠. 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제도, 우리가 하고 싶은 프랙티스도 못하게 막고 있는 제도. 이제 그거를 바꿔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 민병수 선생님 이번에 골드리본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일을 해내셨죠. 변실금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바꿀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을 제시하고 좀 대단히 많이 바뀔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제위원장, 우리 허엽 교수님, 우리 학회에서 지금 일찍이 법제위원 중에 제일 바쁜 위원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굉장히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이사장님 계시죠? 또 우리 한윤도 교수 진료공간위원회 하면서 내가 엄청나게 괴롭혔는데 지금 홈페이지 우리 대장문학회 홈페이지 때문에 대단히 애쓰고 계십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나름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의로운 일, 뭐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선한 일, 이런 거 대단히 어렵죠. 그냥 집만 빼고 나중에 결과도 나오지 않는 경우 대부분 많은데 그래도 해야 되죠.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랙티스의 자유 이것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많은 내용을 잘 그냥 쉽게 설명해 주셔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프로의 질문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권례 아예 남자 프랑스어 감독이 일단 너무 강해. 사실 어젯밤 TV를 보다가 잘 아시는 명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아는 분이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명의를 보려고 본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강성국 교수님께서 어제 명의 출연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대장암과 직장암 치료에 대해서 또 오늘 뭐 그 내용을 되게 좀 쉽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 보고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사실 솔직히 전에 나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신청을 잘했고요. 일단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완충 웨이트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 저희도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외국 데이터는 또 일반 데이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CCR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이 되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냥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예전에는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또 왕치앤 웨이트에 대한 어떤 결과들도 설명은 하라 이런 식으로 또 권고를 하고 있어서 권고를 이제 하는 게 저희의 또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그 교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한번 하시는지 그래서 아직 수술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권유하시는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모시기 좀 어려운 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 이게 이제 진료하고 연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이 교육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대장문학 같은 경우는 또 예전에 비해서 조금 선호하시는 그 레지던트 지원하시는 분들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저희 분과에 오는 분들을 좀 잘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좀 만족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아주 재직하시면서 훌륭한 그 제자분들 많이 키우신 걸로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혹시 짧게나마 펠로우 교육이라든가 전공의 교육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수 있습니다. 어제 EBS 명의를 제가 봤어야 되는데 사실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재방송을 아마 내일 재방송을 볼 생각으로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전 사실 아직 명의가 아닙니다. 예. 클리니컬 CR이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클리니컬 CR이 왔다면, 근데 사실은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건 DRE, 엔도스코프, MRI 정도밖에 없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과연 어떤 게 CR, 패솔로직 CR과 관련되어 있는 팩터냐를 아까 봤던 거고요. 무법을 한 이제 아주 뭐 얼리 리전들, 또 N은 당연히 제로여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뭐 디퍼런시에이션이 좋거나 그런 환자에서 아주 CR이 MR상에서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하면 저도 와치엔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 T1 정도로 보인다 그러면 로컬 익션을 해보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팔로우업을 최근까지는 다 3개월마다 했습니다. 근데 3개월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 환자에 따라서는 6개월씩 서베일런스도 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그 레지스트리 차원에서 나온 연구들 보게 되면은 조금 결과가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 이거를 두 개를 로컬 익션과 TMA를 이렇게 비교한 연구들을 하다 보면 저는 로컬 익션 그룹이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스터디를 하다 보면 환자의 오리엔테이션 됐다기보다는 스터디의 오리엔테이션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봐서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로컬 익션 그룹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스터디 차원에서 로컬 익션에 가버리기 때문에 해서 오히려 스터디가 더 환자한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제법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참 어려워요. 그냥 알아서 그냥 다들 와주면 참 좋겠는데 최근 코렉탈 쪽 영역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예. 필소리의 중심은 전 코렉탈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 물론 외과죠. 외과가 우리가 야간에 응급수술하는 거에 한 50에서 70%를 다 외과가 하고 있잖아요. 병원에서. 그 응급수술의 절반을 코렉탈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렉탈은 매일 응급수술해야 되고 또 한 거에 따른 보상도 잘 되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좀 걱정인데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그 부분은 뭐 정답 없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잘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고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기회를 많이 못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또 질문
제가 하나 질문 드립니다. 그 웨스트에서도 에어소프 키우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선로직 시험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웨스트도 이제 수술 나가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멀티플 바이옵시를 해서 거기서 MRI로 대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이옵시에서 거기서 이제 튜머셀이 없으면 옵저베이션 하는 걸 하는데 아까 얘기하실 때 바이옵시 얘기는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렉탈 캔서 그런 거는 시도를 안 하시나요? 로컬 익시전이 바이옵시 개념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 그거는 이제 전체를 다 떼어내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거에 따른 문제들이 조금은 있죠. 네, 로컬 익시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 리스폰더로 하더라도 3분의 1 정도에서는 결국은 컴퓨션 TME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컴퓨션 TME 할 때 TME의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또 APR 레이트가 높아지고 또 로컬 익시전에 따른 모빌리티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부분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 NCCN 가이드라인은 로컬 익시전을 옵션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와치앤웨이 그냥 TME로 두고 있고요. 멀티플 바이옵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엔도스코프로 바이옵시를 물론 멀티플 바이옵시를 할 겁니다. 엔도스코피스트가. 거기서 나중에 패솔로지하고 비교할 때 폴스 네거티브 레이트가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한계가 크다 바이옵시가. 그리고 노드 메타 레이트가 군 리스펀더에서 거의 10%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일됩니다. 조금 강의 감사드리고 저희 학회 이사장님으로서 또 바쁘시고 오늘 5월 강문가가 된다고 여기까지 또 앞서지고 고생해주시고 저희 학회에서도 같은 전체 리더로서 저희 대장을 잘 이끌어주시는 거에 감사 말씀드리고 사실은 또 원래 교육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긴 했는데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대장을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갖고 있고 또 디나인 기술도 많고 선생님께서 오늘 렉탈만 얘기해 주셨는데 벌써 스피커 쪽그 학문을 살리냐 마느냐 토탈 네오저번트 학문을 언급하면서 진행하느냐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저희가 또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좀 빠졌거나 혹은 생각이 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CCRT를 어느 정도 렉탈 펜스에서 많이 활용을 하면서 도움을 렉탈 펜스에서는 이오스톰을 항상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슈를 항상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특히 RT를 받고 로보틱 펜스에서는 대부분 뭐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의 경험이나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주셨는데 그런 속에서 계시는 그 이오스톰을 다이버전으로 일시적으로 뽑아야 되는 경우에 대한 인디케이션을 갖고 계시나 혹시 클리닉한 지시는 어떻게 하시는지? 예. 큰 숙제고요, 사실 그 부분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신데, 지금 저는 좀 보수적으로 현재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CRT를 했던 사람들은 가급적 해주려고 하고 있고, 눈앞 부위가 학문에서 OCM 하방, 또 탈모 수술할 때 좀 어려웠던 사람들,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좀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미키지 레이트가 뭐 1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수술을 잘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오버 트리트먼트, 너무 일레스터리를 많이 하는 것과 관련돼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게 큰 고민거리고요. 일레스토미가 제로 되는 날까지 저는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러스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영남대 김장 선생님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시고 막 이런 거 하시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숙제입니다. 시간이 돼서 일정이 있어요.